노사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정치권을 향한 지역 민심이 더욱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벤츠 차량을 부순 차주에 대해 처벌을 검토하자 차주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동료의 죽음과 관련해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이들을 불러 모았던 해경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호 타이어 노사가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30여 분 만에 교섭이 끝나 파업 중단을 위한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새정치민주연합을 보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정감사가 한창인데 제1야당으로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기는커녕 집안 싸움에만 빠져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텃밭이라는 호남에서조차 민심은 싸늘해지고 있지만 대안 세력이 확실하지도 그리고 믿업지도 않다는 점 때문에 또 한 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신구 기자입니다. 지난 4월 말 보궐선거 참패 이후 도드라지기 시작한 새정치민주연합의 내홍. 혁신의 출범으로 정기를 마련하나 했지만 공천과 인사 등 혁신안을 놓고 갈등은 확대 재생산되는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4개월 넘게 지리하게 전개되는 주류와 비주류의 주도권 쟁탈 싸움인데 텃밭인 지역에서조차 썰렁하다 못해 냉담하기까지 합니다. 새정치가 핵심되고 통합되지도 않고 3분 5열 돼갖고 흩어지기만 하고 있죠. 좀 더 야당 안의 화합과 좀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구조가 누구 하나 희생과 헌신 없이 정권 창출이란 대의 명분도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만을 쫓는 모습에 실망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해야 하는 그런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별로 없이 개혁을 한다고 해서 그런데 좀 서운하고 그런 개혁 방향이 빗나가서 일부 민심이 신당 창당 세력에 주목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야권의 결집을 이끌어낼 동력도 부족해서 전반적인 공감대를 얻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적 시효제 그물이 그물이랑 똑같아. 해봤자 똑같아요. 이제라도 당 내부부터 먼저 추스려 현 정권 견제는 물론 확실한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바라고 있지만 분열과 갈등만 심해지고 그렇다고 확실한 대안 세력도 마땅치 않아서 실망과 우려만 커지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가면 내년 총선과 대선은 기대하기 힘들고 반전의 시간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AS에 불만을 품고 2억 원대 벤츠 차량을 보란듯이 때려부순 차주가 경찰의 수사를 받게 생겼습니다. 차주는 내 차 내가 부쉈는데 뭐가 잘못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광주의 벤츠 판매점 앞 한 30대 남성이 2억 원이 넘는 벤츠 승용차를 골프채로 부수고 있습니다. 운행 도중 세 차례나 시동이 꺼졌는데 차량 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홧김에 차를 파손한 겁니다. 벤츠 판매점은 매장 앞에 차를 세워두고 항의 시위를 벌인 차주 유모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유 씨가 리스 형태로 임차한 차량을 훼손했다며 죄물 손괴 혐의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사들이 있어서 자기 소유권은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도 하고. 이에 대해 유 씨는 판매점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곳에 차를 세워뒀고 차를 살 때 캐피털 업체가 사실상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해줬다고 반박했습니다. 리스긴 하지만 이게 할부하고 거의 같은 개념이라 사장님 소유나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경찰은 모레 유 씨를 불러 조사한 뒤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사가 본교섭을 재개했지만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사는 오늘 오후 2시 반부터 18차 본교섭을 벌였지만 쟁점 사안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30여 분 만에 교섭을 끝냈습니다. 엿새 만에 열린 본교섭에서 입장 차이만 확인한 노사는 추후 협상 일정도 잡지 못한 채 교섭을 중단했습니다. 광주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조금 전 8시에 시작된 광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 찬반 투표는 조합원 1,400여 명을 대상으로 내일 아침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노조는 파업이 가결되더라도 돌입 시점은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고 광주시는 파업에 대비해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실종자 수색에 참여했던 민간 잠수사가 금고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동료 잠수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서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들을 불러 모으고 수색을 총괄했던 해경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토사구팽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김진성 기자입니다. 세월호 실종자를 40여 명 남기고 선내 수습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민간잠 수사 53살 이모 씨가 사고로 숨지자 수색 현장을 총괄했던 해경은 안전관리의 주체는 해경이라고 시인했습니다. 책임 부분에 있어서는 이 해경이 전체적으로 총괄 책임을 작업 현장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석 달 뒤 검찰은 해경이 아닌 가장 경력이 많아 감독관 역할을 맡았던 민간잠수사 공 씨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의 책임을 물었고 금고 1년을 구형했습니다. 해경이나 해수부나 그쪽에서도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도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놓고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쓰이는 거는 진짜. 동료들은 공 씨는 해경의 지시만 전달하는 역할이었을 뿐 책임자가 아니었다며 실제 수색 현장을 책임졌던 해경은 단 한 명도 수사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우리 그만두고 나가자고 할 때 진실을 밝혀지니까 너희가 아픈 가족들 마음 생각하고 끝까지 하자. 조심 잃지 말자. 그 조심 잃지 말자고 하던 분이 이런 대우를 받습니다. 숨진 잠수사의 가족과 시민단체들이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해경 간부 3명을 뒤늦게 고발했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 형님이 벌금 내면 조용했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이런 소리까지 하더라고요. 심지어 해경 애들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공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중국산 불량콩이 콩가루로 만들어져 떡이나 두부 공장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시중에 유통이 금지된 것들인데 국산으로 둔갑돼 40톤 넘게 유통됐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대형 트럭이 실린 수백 개의 흰색 자루들이 세관에 압수됩니다. 수입업자 49살 황모 씨 등이 세관 몰래 빼돌리려 한 중국산 콩들입니다. 이들은 부산항을 통해 중국에서 모두 6억 원어치의 콩을 들여와 포항의 비밀창고에서 저질 불량콩과 바꿔치기 했습니다. 일반 콩으로 둔갑한 불량콩 일부는 광양항 물류창고에서 가루로 만들어져 떡이나 두부를 만드는 것으로 팔려나갔습니다. 이쪽에 있는 것이 바꿔치기 된 불량콩입니다. 원래 수입된 콩보다 가격이 4분의 1에 불과합니다. 가루로 가공했을 경우에 좋은 품질의 콩으로 가공했는지 나쁜 품질의 콩으로 가공했는지를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황 씨 등은 빼돌린 중국산 콩 42톤도 국산으로 둔갑시킨 뒤 시중에 유통해 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이들은 운송 과정에서 콩을 바꿔치기 하기 위해 물류창고와 가까운 광양항을 두고 부산항을 이용해 콩을 수입했습니다. 중국 콩은 왜 바꾸신 거예요? 지금 대답을 해야 됩니까? 세관은 수입업자 황 씨와 물류창고 운영자 이모 씨 등 관련자 3명을 밀수입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편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해당 물류창고 이용업체가 임대료 4,500만 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말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험 사기로 8억 원을 챙긴 혐의로 63살 김모 씨와 부인 42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가짜 환자 행세를 하거나 가벼운 질병에도 입원해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으로 지난 8년 동안 21개 보험사로부터 8억 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학생인 자녀들 3명도 보험 사기에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노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장기 요양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유독 광주 전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왜 그런지 이계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0을 넘긴 이 할머니는 노인 요양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장기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인데 한 차례 탈락을 했다가 간신히 5등급을 받아 시설에 입소했습니다. 보조장치 없이는 걸을 수도 없고 치매 증상까지 보이지만 요양급여를 받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분명히 나타나는데 이제 어떤 타인이 왔거나 이렇게 오시면은 너무 뚜렷하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비율이 광주 전남의 경우 다른 광역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책예산처 자료에 따르면
요양급여 탈락률이 광주가 38.5%, 전남은 40.9%로 가장 낮은 서울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광주 전남은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중이 높고 노인 보호시설도 다른 지역보다 많다 보니 요양급여 신청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요양급여 지원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의 돌봄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등급 판정 이력이 필요한 것도 요양급여 탈락률을 높이는 요인이 됐습니다. 지역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자체 등을 통해 가지고 받기 위해서 저희도 이쪽으로 아마 신청하신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복지 전문가들은 노인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 주민들이 등급 판정 때 상대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화재로 인해 28명의 사상자를 낸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의 실질 운영자 56살 이모 씨와 연관된 의료법인 H재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급여 비용 환수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형식적으로 재단을 설립해 산하병원을 운영했다고 볼 수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H재단에 내린 100억여 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과 6억여 원의 요양급여 비용 지급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단법인 대성학단이 3주년을 맞아서 지역 인재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대성학당은 오늘 담양군 대덕면 대성사에서 법인 출범 3주년 기념식과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100일장 대회를 열고 지역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며 민족정기를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성학당은 민선 담양군수를 역임한 문경구 전 군수와 출양 인사는 군산 컨트리클럽 박현규 회장이 내놓은 출연금 2억 원으로 시작한 재단법인입니다.